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있다. 화답시동도 되게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경어에 또 안 넘어가. 에이. 자, 이번에는 경어의 입전수수. 다른 사람 빼고, 뭐 석고희나 석고희선사나 개납대연이나 빼고 경어선사의 입전수수. 자, 경어선사의 입전수수 들어갑니다. 동학사에서 도를 이룬 경어는 천장함에서 보임할 때 추운 겨울에도, 추운 겨울 지나죠. 몇 개월 지나죠. 몇 개월, 5개월 지나죠. 더운 여름에도 누더기 한 벌, 옷 한 벌로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수행정진을 1년 반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안 씻고 그 옷 계속 입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일단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힘들지. 우리도 머리 한 일주일 안 감으면 미친 듯이 나는 밥을 굶어도 머리는 감을 거야. 네가 건지라 못 살아 이러죠. 조금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아무런 후회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일단 몸의 조복을 받지만 그 몸의 조복은 처음에는 몸의 조복이죠. 낮으면은 마음의 조복이죠.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 한 벌로 갈아입지도 않고 씻지도 않아 수행 정진을 1년 반 동안 계속하였다. 1년 반은 언제까지냐면 1880년에 건너가셔가지고 81년 6월 연암사라니까 81년 6월에 오도가를 발표하시잖아요. 그때까지. 그 전에 이제 어디를 다녀와 허주독진을 다녀오죠. 못 만나. 그리고 보이콧을 당하죠. 나는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자상승을 잊지 못하고 그냥 독각승으로 혼자 그래서 뭐래요. 무사자오를 한 거죠. 무사자오를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보임 장양 때고 그 이후로는 이제 거기서 사시기는 하죠. 같이 천장암에서. 어디서 살아요? 주로 지장암이라는 곳에서 대중들이 오니까 경어선사가 수행할 때는 은성문에서 했지만 대중들이 이제 그거 이제 오도가 발표하고 법의 연원이 있고 난 뒤에 1881년 6월 이후에는 경어선사가 그 어디 원성문에서 안 사서요. 왜냐하면 방도 좁고 없는데 신도 들어오면 잘 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래쪽에 지장암이라고 하는 그냥 오래된 폐가처럼 생긴 데가 있었어요. 구멍도 송송 뚫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도배라는데 뭘로 하죠? 화환경 쭉쭉 찢어서 도배하잖아요. 화환경 쫙쫙 찢어서. 그게 그 얘기예요. 그 1년 반 동안 모기와 파리가 온몸을 물고 이와 석회가 여러분 석회 본 적 있어요? 석회? 있죠.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아마 석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보다 젊은 애들은 석회가 뭔지 몰라요. 왜? 이미 이가 없으니까. 우리 때는 이 머리에 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가 막 버글버글 다니면은 그 찬빗을 이렇게 빗으면 석회가 막 이렇게 떨어지죠. 그거. 그래서 석회가 옷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물고 뜯어 피부가 다 헐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 경어선사의 몸뚱아리는 전부 다 그냥 모기 빈대가 다 물린 자국으로 전부 다 뽕뽕뽕뽕뽕 돼 있고 또 특히 동학사에서 수행할 때도 이 칼을 대고 해갖고 칼자국 천지란다. 칼자국. 여기 또 천장암에 와서도 또 하셨죠. 그래서 여기 온몸이 칼자국과 그 모기와 파리, 빈대, 이가 물은 것들이 가득해서 그냥 옷을 벗으면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래요. 흉터자국 천지래요. 그래서 꼼짝도 하지 않아. 수행의 경지가 도와 합일된 그렇지. 수행의 경지가 도와 합일돼야 이것이 가능하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위로 경어의 수행은 정점을 이루고
보임 장양을 이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니래도 여러분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수행한다고 방석 자부동에 앉으면 이 발이 끊어져? 끊어져. 그냥 빨리 풀고 싶어? 아주 더 이상은 나는 못해? 어때? 어디까지야? 등에서 막 식은땀이 올라오고 막 땀방울이 떨어지고 이를 막 바득바득 갈아도 너무 아파. 그거 지면 돼요?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끝이에요. 될 대로 지면 끝이야. 내가 안진뱅이가 돼도 좋다. 현수사 그랬잖아요. 내가 안진뱅이가 돼도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무식하게 살지는 않겠다. 도를 모르고 이 삼계를 벗어나리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당부하는 말이 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픈 단계는 누구나 와요. 그거를 풀면 안 돼. 만약에 내가 풀었다 그러면 끝이야. 다시 해. 그럼 다시는 조금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 한 고비 두 고비 세 고비를 넘다 보면 이 자복에 앉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 한 초짜들은 엄청 힘들죠. 다 겪어보셨을 거지만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편안해져서 조복을 받아서 자복에 앉아가지고 1시간씩 전국에 있는 수행 납자들이 그렇게 해서 도가 이루어져? 절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거는 흉내, 모양새만 흉내내는 거예요. 참선하는 모양새만 흉내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타파해야 돼요? 화두를 타파해야 돼요. 또 말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아? 그래도 화두는 화두야. 화두를 타파하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 명상과 참선은 하늘과 땅이야. 비슷한 공통 부분은 이 정에 든다는 거죠. 정에 들어. 근데 우리는 무슨 정에 들어야 돼요? 선정에 들어야죠. 그들은 명상에 드는 거야. 명상. 우리는 선정에 들어야 돼요. 이 선이 있어요. 선은 뭐랬죠? 말해줬죠. 보일시에다가 헛단이랬잖아요. 참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조국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앉아있다 보면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잊어버려요. 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몸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다리병신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잠시고, 만약에 여러분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신심이 필요해요. 대신심. 대신심으로 내가 병신돼도 좋으니, 다리병신이 되고 안진뱅이가 돼도 좋으니 부처님이 증명하세요. 나는 맨날 부처님이 증명하랬어요. 부처님이 증명하세요, 저를. 이랬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나를 잊잖아요. 다 해보셨죠, 여러분? 내가 없어져?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잊어요.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 관찰자가 나타나. 내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는 살아있다 이 말이야. 그 살아있는 관찰자가 있다니까.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보임 창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장한 골방에서 경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이건 껌이죠, 뭐. 경호사가 천장한 골방에서 한 건 껌이에요. 왜? 이미 동학사 조실방에서 패친망찬, 얼마 동안, 100일 만에. 100일 동안 패친망찬까지 했는데 뭐가 두려워, 개뿔이나. 미동도 하지 않고 고요히 움직이지 않은 태 장좌불화의 수행을, 장좌불화가 닭상이 아니다라고 한 건 누구죠? 당좌불화를 논하지 않았고 선정과 지혜를 논하지 않았고. 누가? 달마대사의 최상승론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장좌불화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탈과 선정도 논하지 않는데 뭐 너무 장좌불화가 문제. 그런데 경허선사는 장좌불화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리를 뻗으면 다리가 걸려. 그 천장한 원성문 방이요. 내가 누워보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짜리몽땅이라 안 걸려요. 널널해요. 누워도 안 걸려요. 근데 경호선사는 걸렸어.
걸리니까 어차피 뭐 누워서 할 수는 없고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 진짜 손바닥만한 3.3 곱하기 3.4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그걸 했으니 장자불안 했겠죠 뭐. 그리고 절대로 눕지 않아. 마치 태산처럼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부처의 모습과 닮아 있었더라.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원 그 옹산 스님이 책 쓴 것처럼 작은 방에 도인 나다요? 큰 방은 도인 안 나? 도인 안 날 것 같아요. 작은 방.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작은 방 중에서 내구퉁이 있잖아요. 내구퉁이 중에 하나, 좌부동 하나 깔고 들어갈 수 있는 내구퉁이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일한 수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하루는 뱀이 몸에 올라와 어깨와 등을 꿈틀꿈틀 기어다녔다. 오 마이 갓. 그죠? 뱀이 올라왔어. 뱀이 돌아다니는 어깨랑 꿈틀꿈틀. 그걸 누가 봐줘? 망공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깨친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놀래서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뱀이 죽든지 말든지 두드러 패든지 어쨌든 나부터 살고 보자 해가지고 난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경화선사는 이미 깨친 자라 이 뱀도 조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뱀과 나를 하나로 생각해. 와서 왔다 갔다 돌아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왜? 이미 그 자비심이 충만해서 누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뱀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화선사 어깨도 넓겠다. 그지? 덩치도 크고 어깨도 넓겠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 겁대가리 없이 이 뱀놈이 겁대가리 없이 깨친 자를 뒤흔들어? 아이고 대단해. 그냥 지가 깨친 거지. 그래서 걔는 당첨이에요. 그죠? 로또 당첨. 아마 그때 경화선 망공 스님이 봤던 그 뱀은 적어도 인도환생을 하지 않았을까. 경화선사 몸을 타고 흔들다니 이게 제정신이요? 근데 걔가 제정신이에요. 왜? 걔도 또한 인연이 거기까지 왔겠죠. 하필이면 천장한 골방문에 골방에 와서 그래서 그 뱀도 당첨. 그래서 뱀이 몸에 올라가 어깨와 등을 꿈틀꿈틀 기어다. 스승을 모시고 수행 중이던 제자 망공은 스님께 뭐 좀 해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뭐래요? 전혀 개의치도 않고 태연자각하니 순일하게 수행을 지었다. 조금 뒤에 뱀은 스스로 물러났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때가 뭐라고 그래요? 경화선사가 또 망공에게 남긴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놀래서는 안 되는 거더라. 아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 망공 스님한테 얘기를 하죠. 실컷 놀다 가게 내비로 둬라 라고 하면서 망공 스님이 간담이 선을 했는데 그게 원래 그 옆에서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면 청출어람 한다고 그걸 보고 망공 선사가 깨달은 바가 많았겠지요. 많았겠어야만 많지요. 그런데 저도 이 뱀하고 좀 관계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하필이면은 뭐 태몽을 뱀 꿈을 꿨답니다. 말이 돼? 뱀이 치마폭으로 쏙 들어왔다나 뭐시 어쩌다나. 그런데 제가 뱀하고 인연이 아주 많아요. 저도 옛날에 공주 교육대 다닐 때 옛날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곰나루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신기한 게 경화선사가 여기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보임장학 하신 뒤에 제일 첫 번에 들린 곳이 마곡사야. 마곡사에 들렸는데 허주 덕진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들린 곳이 곰나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내가 22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공주교대를 갔으니까 그때는 뭐 경어의 경자도 몰랐어요. 말했잖아요. 자기 일자 보시기라고. 경어의 경자도 몰랐고 이거 박사 논문 하면서 이제 경어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경어선사가 그 무셔 그거 곰나루를 다녀가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 이끌고 마곡사 들렸다가 공주 곰나루에 가서 막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공주 곰나루를 그 공주교대 다닐 때 여러 번 가는데 그게 유원지처럼 돼 있어요. 유원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풀숲처럼 돼 있는데 물가인데 엄청 그 물가가 멋있어. 또 곰나루 또 웅진이 또 곰나루 웅 나루터친 해가지고 웅진이잖아요. 그 공주 이름이 옛 공주 이름이 웅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웅진의 전설이 뭐냐면 그 곰나루에서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 곰나루 거기에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에 곰이 살고 있어. 근데 곰은 웅녀야. 여자지요, 그지? 웅녀가 그냥 못 가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전설 따라 산철 여인. 아기를 낳아서 같이 살았는데 원래 그 왜 있잖아요. 선녀 남꾼과 선녀도 아기 둘 낳기 전에는 둘 난 후에서 그 선녀 옷을 주랬는데 아기 하나 낳는데 어느 날 좀 소홀히 했더니 그 사냥꾼이 나룻배 타고 도망가. 그래가지고 그 웅녀가 가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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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날 두고 가지마오 하다가 그 물속에서 빠져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웅녀가 맨날 울고 그래서 그 웅녀를 그 뭐죠? 웅녀의 혼을 달래기 위한 그 사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곰사당이.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신기롭게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열반하셨을 때 말했죠. 우리 아버지 사리가 7개 나왔어. 대단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대단하고. 그래서 제가 그땐 경호선사하고도 관계를 몰랐을 때인데 학교도 물론 들어가기 전이죠. 근데 곰나루로 가서 제가 그거를 우리 아버지 사리는 건지고 사리는 모시고 재만 뿌렸어요. 거기에 곰나루에 가서. 그런 거는 인연이 있어요. 이런 있는데 제가 또 어느 날 곰나루를 가다가 이 팔뚝만한 뱀이 나타나 내 앞에.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막 학생들이 막 이 몽둥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5놈이 막 오는 거야. 그 뱀 잡으려고 뱀 짓거라고. 그래서 내가 딱 뱀 앞에 이건 내 거요. 이 뱀은 내 뱀이에요. 왜? 내가 이거 있잖아 내 앞에. 그러니까 물러서시오. 안 물러서면은 좋지 못한 일이 생겨. 물러서 했더니 걔네가 놀래가지고 그 대학생들인데 나도 몽둥이나 들었죠. 물러서 했더니 몽둥이 다르고 도망갔어. 뒷걸음질 쳐갖고. 그래서 내가 뱀 꼬리 따따따따 친 진짜 뱀이 막 이만해 팔뚝만해. 그래서 이제 뱀이 숲속으로 가는 거를 보고 왔는데 이 뱀하고 인연이 하도 많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다가 한 번은 공주교대에서 공부 끝나고 오는데 아직 학생들은 막 한 몇백 명은 저 뒤에 따라와. 나는 기숙사를 먼저 가려고 막 오다가 관광버스가 싹 지나갔는데 이렇게 팔뚝만한 꽃뱀이 거기에 갈렸어요. 밖에. 근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꽃뱀은 처음 봤거든요. 환희심과 뭐라 그래 이걸 놀라움과 자비심과 뭔가가 막 있는데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 또 밝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마침 기숙사 옆이라 막 들어가가지고 검정 비닐로 하고 이거 뭐죠? 책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쓰레받기! 쓰레받기를 들고 막 이 뱀이 살아있는 것 같아. 막 그냥 이 피가 막 그냥 진짜 막 그냥 얼마나 생생하게 그 뱀이 살아있는지 그냥 한편은 무섭지만 한편은 더 이상 차가 지나가면 안 나가지고 그거를 막 이래가면서 검정 비닐에 담아가지고 그 꽃뱀을 가지고 들어왔죠. 기숙사에. 가지고 들어와서 남 안 보게 했다가 기숙사에서 밥 먹고 사바나 들고 그 가서 묻은 게 어디야? 공주 금강철교 있잖아요. 그 금강철교 밑에 나무에다가 묻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시해 놓으려고 그 나무 밑에 묻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뱀. 아니 뱀이 이렇게 나하고 인연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나 날 때 뱀 꿈꿔갖고 뱀이 토막토막 됐는데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내가 이렇게 끈질긴 게 그것 때문인지. 그래서 뱀을 만났고 또 그 뱀이 어디서 만나냐면은 내가 그 진묵대사를 너무 좋아했죠. 네, 진묵대사 그냥 완전 거의 팬이에요. 광팬. 그래가지고 거기 봉서사를 갔다가 또 가는데 뱀을 또 만나. 그래서 청년들이 또 와. 한 번 해본 경험 있잖아. 그냥 들고 내 거야. 이거 내 뱀이야. 이래가지고 뱀을 살려줬어요. 또 왜 나가는 데는 왜 뱀이 자꾸 나타나는지. 근데 또 요즘에 안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어디 가가지고 사자산 법풍사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뭘 좋아해? 방광을 좋아해. 방광이 한동안에 미쳤죠. 그래서 방광을 좋아해서 나도 방광해보자 하고 갔는데 그 가면은 이렇게 그 저기가 있어요. 사자산 법풍사 같은 데는 보궁이라 해가지고 법당이 조그만하잖아요. 부처님이 안 계시고 그 유리창 밑으로 저쪽에 보궁이 있잖아요. 그 법당 가서 5박 6일을 했거든요. 제가 5박 6일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나? 뒤에가 서늘해. 마지막 날 아니었다.
서늘해요. 어쩐지 이 서늘해 가서 보니까요. 이따만한 뱀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각형을 도는 거야. 사각형이 아니라 자그만해요. 내가 절할 만한 거기를 휙휙휙휙휙 돌아. 소리를 샥샥샥 내면서. 근데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있다가 좀 머물더니 자기가 나가더라고. 싹 하면서 나갔어요. 그 뱀이 친숙하죠. 아마 경어선사가 이 뱀이 친숙한 거에 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뱀이 했다 그러는데, 그 뱀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뱀띠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과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어선사의 수행의 진면목이 이 뱀을 갖고 배 안에서 또아리, 경어선사 배 위에서 또아리 들고 놀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는 그 자연과 동물과 한 몸이 되는데, 이러한 거를 또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수월 스님이잖아요. 수월 스님이 어디? 저기 북간도 거기 가가지고 만주 개들이 다 짖는데 수월 스님한테만 안 짖어? 수월 스님한테만 안 짖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청담 스님이 오셔가지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스님한테는 만주 개들이 짖고 안 짖고 저한테는 짖습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살생심이 남아있게. 뭐? 살생심. 여러분, 이 살기 있잖아. 우리가 죽이는, 얼마나 많이 죽이고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왔죠? 죽이면 안 돼. 나는 개미도 안 죽여. 그러니까 살생심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그 서로 텔레파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도 저쪽에서 자기 때리려고 손에다 뒤에다가 이렇게 돌을 들잖아요. 내가 손을 뒤에다 감추잖아. 그래도 개가 얼른 안답니다. 와서 개가 와서 먼저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살생심을 없애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처럼 동학사에서 장부 일대사를 마치고 전장하면서 6년 보임을 끝낸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암자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1880년에서 1885년 5월까지 걔는. 그래서 입전수수를 향해 저자로 내려갔어요. 이제 그는 입전수수의 대장정에 나아가 중생에 회양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입전수수하러 내려갔다가 전봉준 돕느라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전봉준 사형당하고 나서 겨우 몸을 드러낸 게 어디? 서산부석사. 또 거기서 몇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더니 또 경어를 알아본 게 범어사 오성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때가 있고 또 운명적으로 순일한 수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하루는 뱀이 익었어? 안 남겨줬구만. 자, 1886년 호련히 주장자를 버리고 산문을 나온 경어는 20년간 호소일 때와 그 후 5년간 영원함을 주요하면서 선의 가풍을 크게 일으킨 뒤 1904년 해인사를 떠나 얼마 1월 15일 날 전장하면서 제자 반공에게 마지막 전법을 내리고, 이건 2월 11일 날 북쪽으로 향해 입전수수의 창도에 올랐더라. 경어의 심어사상의 궁극적 목적이 뭐야? 입전수수. 부따의 가르침을 진실로 증득한 자의 거룩한 회양인데, 무슨 회양? 사회적 회양. 그죠? 근데 신기하죠. 경어선사는 그냥 사회적 회양을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해버렸어. 이 전봉준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데 진짜로 사회적 회양을 하고 말았어요. 역사적 사회적 회양을 하고 말았죠. 또한 이것은 대승선불교의 근본 정신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어의 북행은 경어 생평의 정점을 완성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는 진짜 마지막 정점을 삼수갑산에 가서 찍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전봉준 장군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경어선사가 한편으로는 제가 쓴 그거로는 상체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깨달은 자들은 다 상체로서 전생빚을 갚는 거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상체는커녕 업보만 쌓는 거죠. 그런데 경어선사는 아마 상체가 삼수갑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8년을 사시면서 학동들을 가리키고 마지막 회양을 거기서 하게 되죠. 따라서 사회적 하나의 이 사회적 하나 나오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 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박사 논문 막 급하게 막 빨리 하느라고 3년
그 3년 만에 했다 그랬잖아요. 박사 논문을. 2012년에 들어가서 2015년에 이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안 하면 그렇게 빨리 했는데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된 거예요. 힘들어 지금. 내 나이 68세 힘들다고 기력이 딸려. 그리고 외우기 싫은데 다 외워놔야 되는데 빨리 내려놓고 싶어. 전부 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도다. 사회적 환원 실천명제야. 사회적 환원의 실천명제로서 입점수순 중생에게 회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증득하고도 사회에 현안되지 못하고 역사에 해양되지 못하는 깨침이라는 것은 절대적 경지의 깨침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제대로 간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갔어. 한 방에 그냥 사회적 환원. 어? 그래야 그래. 역사적 환원. 근데 왜 내가 여기다가 역사회를 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보잖아요. 이거를 2012년도에 이걸 써가지고 2024년이니까 12년 만에 이걸 읽어보는데 얘가 미쳤나. 이미 역사에 해양한다는 말을 써버려갖고 어이가 없는 거죠. 전봉준 전자도 몰랐었는데 이상하게 경호선사는 역사적 회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초창이 나와. 초창. 초창이 뭐였죠? 어저께 지난번에 배웠죠? 개인적 사건이 아닌 역사적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가슴에 품어 슬픈 거를 품고 있는 거를 초창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뭘까? 이건 분명히 경호선사가 역사에 남는 뭔가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되고 그 사회적 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적 환원이 바로 동학농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입전수수 화학동지 이류중행을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중생들하고 민초들한 게 아니라 사회적 환원을 한 거예요. 뭐 도탄에 빠진 탐관오리의 학정으로 인해서 도탄에 빠져 있는 민초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의기투합이 전봉준과 맞아 들어가면서 이건 대단한 거죠. 진짜 사회적 환원이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 이 논문에 이게 써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도 보고도 믿기지 않은 게 아니 여기다 역사를 왜 써놨을까? 야, 앞에도 여러 번 나왔죠. 역사적. 역사에 해양되지 못하는 깨침은 절대적 경지의 깨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중도실상의 바른 깨침이 아니죠. 왜? 중생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되고 경호선사가 깨치고 나니까 그때 바로 누가 있었어? 전봉준이 있었잖아요. 경호선사는 1879년 11월 15일에 깨치고 동학농민은 1894년 1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봉준 장군은 1895년 4월 24일 날 음력으로는 3월 30날 양력으로는 4월 24일 날 열반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그 사회적 환원을 동학농민에 걸었고 역사적 사건, 역사적 회양을 동학농민에 걸은 거예요. 헐. 일반인이 무슨 역사적 회양을 해. 만약에 그때 경호선사가 태어나서 이걸 하실 때에 태평성대를 이뤘다면 경호선사는 굳이 역사적 회양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 회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경호선사가 있을 때가 경호선사 태어나시고 그때 당시가 가장 우리나라가 최악으로 빠진 때죠. 아주 그냥 세계 열강이 들어오고 일본 놈들이 1876년 뭐셔? 경호선사가 1879년에 깨달음을 구하시는데 1876년에 이미 강화도에 운요 사건이 있잖아요. 강화도 운요 사건 아시죠? 거기서부터 필두로 해서 서양 열강들이 서로 들어오고 난리 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놈들이 군합발이 그냥 우리나라를 짓밟고 더군다나 그 전봉준 장군 죽은 다음에 가보 을미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민비를 시해하는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나중에 뭐가 있어요? 을사보호조약이 오잖아요. 1905년에 경호선사 삼수갑산에 갓 떠돌고 있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 그러다가 경호선사가 강계에서 정착해 있는데 한일합방이 일어나.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경호선사는 다시 또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 국지 한일합방이 되는 걸 보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갑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아주 찌들찌들해요. 이 일본 놈들하고 얽힌 게 나는 찌들찌들하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운명적으로 물릴 수밖에 없었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우리 조선민족 역사상 가장 슬픈 그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경허선사가 들어가 있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도실상의 바른 깨침입니다. 결국 경허의 시무사상의 본향은, 시무사상의 본향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본향 삼수갑산이지 뭐. 삼수갑산의 입전수수로 그 깨침은 중생에게 회양되고 인류 역사에 회양되고, 인류 역사 이거는 조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말 그대로 입전수수 1위 중에 화항동지를 이렇게 철저하게 사회적 회양과 역사적 회양으로 끝낸 이 선승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원둔 씻고 볼래야. 이러한 위대한 인간이 인류 문화유산으로 돼야 돼, 안 돼? 인류 문화유산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허선사 일대기 이거 안녕 경허 오냐? 안녕 경허 내가 꼭 그 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 무대로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응? 인류의 거울 경허, 빈 거울 깨친 소 경허 꼭 영화로 만들어서 뭐요? 베를린 영화제라나 뭔 또 영화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꼭 경허를 알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영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죠. 이처럼 경허의 입전수수는 경허 시무사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시무사상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입전수수 이류 중에 경허의 시무송의 8단계가 입전수수고 경허 시무가의 10단계가 이르주명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다 해놓고 스스로가 자박자박 걸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신 거죠. 대단해? 대단하죠. 경허는 그의 시무가에서 마지막 10번째 단계로 입전수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허가 추구하는 불교의 궁극적 도달점은 불교의 적극적 사회적 실천 명제. 이 사회적은 왜 썼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사회적 역사적이라는 말이 이미 나는 그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봉주를 전혀 몰랐지만 실천 명제로서 바로 입전수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가의 은둔이라는 것도 긍정과 부정이 있죠. 죄를 져서 도망가면서 은둔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그 적극적 보살행. 여기 나오네. 은둔은 적극적 보살행으로 은둔이 동반되지 않는 입전수수다. 그러니까 은둔이라는 것을 다른 말을 쓰지 말고 적극적 보살행으로 쓰면 아주 좋겠죠. 적극적 보살행이 은둔이죠. 이는 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상을 드러내는 관계로 도피가 아닌 적극적 긍정적 의미다는 말이에요. 아까 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뭐가? 1000명의 선인도 몰라봐야 되고 서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때가 성공한 거랬죠. 그래서 긍정적 의미의 은둔, 참다운 입전수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의 최고봉이 입전수수인 것 같아요. 그죠? 은둔의 최고의 경계가 어디요? 적극적 보살행으로 입전수수. 교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돼버려서.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감쪽같이 속였어요? 누가? 경허선사죠. 완벽한 변신이요? 아니야. 이름 바꿨어? 박만주? 경허의 입전 산수갑산행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항상 원수는 가까이에 있고 그 해코지를 하는 놈은 꼭 주변에 있어요. 내 가까이에. 언제나 그러더라고. 경허선사의 삼수갑산행을 좋은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중놈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요. 적극적 은둔으로서 성공한 입전수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꼭 중놈이 그래요.
그러나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불교적 세계관과 도가적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다고. 이게 바로 왜 나와? 할 수 있다. 여기서 불교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 네 궁극적 목표. 선불교 역시 선수행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상구불이 하화증생의 보살도를 중생제도의 실천행에 있어 선수행의 참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가는 뭐예요? 모든 인의를 버리자는 거예요. 걔네는 그냥 인위적인 거를 버리고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방임, 자유방임이죠. 자유방임. 도가의 특징은 뭐예요? 인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무의자연, 자유방임. 이것이 그 도가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거지. 그리고 달라요. 중생을 구제하는 거고 얘네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교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깨친 자의 책임이 없다 이 말이야. 실천적 불교를 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의자연하고 또 뭐예요? 자유방임하면 그게 가식이 없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신선이잖아요. 신선이 중생 구제한다고? 아니지. 신선노로 한다니까. 스스로가 신선노로. 그래서 불교와 도가의 궁극적인 건 다르다는 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